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간밤 11월에 FOMC 의사록이 공개됐습니다. 참석위원들은 지표가 예상대로 나오고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2%로 둔화하며 경제가 완전 고용에 가까운 상태를 유지한다면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하해 나가는 게 적절하다는 쪽으로 무게를 실었는데요. 해당 내용이 투자자들의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고 어느 정도 선반영되었던 터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가 집계한 11월의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는 111.7로 2개월 연속 상승하며 1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향후 경기에 대한 미국 소비자의 기대지수 역시 지난 10월 대비 0.4포인트 상승한 92.3을 기록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컨퍼런스 보드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11월 소비자 신뢰도가 개선된 것은 주로 현재 상황, 특히 고용시장에 대한 평가가 더 긍정적으로 변했기 때문이라며 10월과 비교하면 소비자들은 향후 구직 가능성에도 더 낙관적이었다고 분석했고 야후 파이낸스는 기대지수가 80을 밑돌 경우 향후 6개월 안에 침체가 올 가능성이 크다는 뜻인데 90을 넘어섰다는 것은 소득, 사업, 노동시장 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단기 전망이 밝다는 의미라고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가 지난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 시점부터 1개월 뒤에도 달러 강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응답 비율이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달러 강세를 지지하는 촉매로는 관세 리스크가 1순위로 지목됐고 2순위, 3순위엔 금리 상승과 미국 성장률의 독주가 꼽혔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휴전 합의를 발표하면서 13개월간의 긴 싸움이 사실상 종료됐습니다. 이번 휴전안은 미국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호우스타인 중동 특사를 지난 19일부터 레바논과 이스라엘로 보내 휴전안을 논의했습니다. 휴전안 타결로 한국 시간 기준 오늘 오전 11시부터 60일간 양측의 공습과 교전은 중단되는데요. 전일 유가는 중동 지역 정세 불안감이 완화된 영향에 하락했지만 투자자들은 지정학적인 요인보다 감산 규모 축소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오펙 플러스 12월 회의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유현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트럼프의 관세 리스크가 있었지만 FOMC 의사록에 더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의사록에는 예상치와 크게 다르지는 않았지만 역시나 금리 인하에 대한 필요성이 언급이 되면서 주요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특히 S&P와 다우는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PCE나 GDP 잠정치 등 주요 경제 지표들이 다 몰아서 발표가 됐는데요. 미국 경제는 강하고 또 물가는 끈적하고 고용은 강하다고 보여지는 지표들이었는데 발표 이후에 어떻게 흘러가고 우리는 어떤 전략 취해야 할지 저희 해선시대가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럼 해선시대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무려 29년의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천명 마스터 나왔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명입니다. 자, 11월 어느새 끝자리에 와 있네요. 오늘이 실질적으로 미국 주식의 마지막 날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내일부터 이틀 연속 추수감사절이죠. 자, 11월 어떻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매매 열심히 하셨는지 또 결과는 좋았는지 궁금합니다. 자, 그래도 만약에 11월 안 좋았다면 아직도 한 달이 더 남아 있으니까 더 화이팅 하셔서 또 11월, 12월 잘 또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나도 중요한 지표들이 나왔죠. 예상보다 너무나도 좋게 나왔어요. 자, 이 꼴은 뭡니까? 연준이 굳이 금리를 서두르면서 내릴 필요가 없다라는 걸로 해석이 되죠. 자, 이렇게 되면 역으로 따져서 어떻게 돼요? 지수가 상승보다는 하락의 어떤 모멘텀을 만들 여지가 충분히 있겠다. 그렇게 일단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내일은 또 우리나라, 미국 주식은 쉬지만 내일은 우리 금통위 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죠. 자, 녹록치가 않습니다. 지금 고환율에다가 그다음에 집값이 또 상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리라고 봅니다. 자, 내일은 미국 주식이 쉬더라도 또 한국 주식은 열리고 한국 국내 선물도 열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 국내 선물도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국내 선물을 알아야 또 우리 증시 방향도 알 수가 있으니까 끝까지 채널 1시간 동안 고정하시고요. 제가 좀 이따 정보 알찬 거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또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11월도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요. 이번 달 수익 어떠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혜선시대와 함께 하셨다면 또 수익 괜찮으셨을 것 같은데 오늘도 저희와 끝까지 1시간 동안 또 함께 하시면서 좋은 수익률을 만들어 보시는데 또 저희가 도움을 많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PCE나 GDP 잠정치 등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또 어떤 전략을 짜야 할지 저희가 제대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혜선시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선물 개장 전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와 더불어서 이슈에 대한 체크와 또 전략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어제 FOMC 의사록을 통해 금리 인하의 청신호가 켜지면서 반등에 성공한 나스닥 선물인데요. 우리 시간으로 10시 30분경 오늘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있었는데 큰 변동성은 없었고요. 횡보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계속해서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현재는 0.29% 정도 하락한 2933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과 관련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일단 오늘 새벽에 연준이 11월에 FOMC 의사록을 공개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한마디로 너무나도 신뢰를 잃어버린 연준이다. 왜냐하면 이제 세 가지 의견들이 나왔더라고요. 네네. 어떤 분들은 갑자기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이제 경기가 안 좋거나 노동시장이 안 좋거나 그러겠죠. 네. 금리를 급작스럽게 인하할 필요가 있겠다. 그럼 결국엔 경기 침체를 얘기하는 거죠. 또 한 번에 또 의견은 뭐냐면 어쩌면 이번에 PC가 아까 좋게 나왔잖아요. GDP 그죠? 좋게 나오면 굳이 12월에 리스크를 감내하면서까지 금리를 내릴 필요는 없겠다. 동결을 또 예상을 한다. 그리고 이제 결론은 맨 마지막에 한 얘기는 뭐냐면 대다수 의원들이 금리를 점진적으로 내리겠다. 결국엔 만장일치로 이제 11월에 0.25% 내렸지만 결국에 안에 있는 의견들은 다 분분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까 좀 다시 말씀드리면 어제 컨퍼런스 소비자 신뢰지수도 너무나 좋게 나왔죠. PC 좋게 GDP 좋게 나왔고 또 아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예상보다 하회했어요. 그러면 노동시장도 좋고 인플레도 잡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이제 PPI하고는 반대로 나왔는데 그렇게 되면 굳이 연준 입장에서 금리를 내릴 필요가 없겠다. 그런 걸 제가 보기에는 미리 데이터를 본 것 같아요. 오늘 새벽 4시에 발표가 됐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때문에 12월에 어쩌면 금리를 안 내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금은 어떻게 돼요? 조금은 약간은 좀 매파적인 발언이 아니었느냐.
그렇게 아. 일단 생각을 해봅니다. 아, 비둘기가 네네. 아니라. 아, 그런가요? 네네. 굉장히 보니까 매파적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네. 비둘기파적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네네. 있더라고요. 근데 어찌됐건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놨다는 점에서 또 비둘기파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뭐 아까 좀 생각들이 다 분분하니까 네네. 저의 생각은 오늘 확인된 데이터를 봤을 때는 네네네. 금리를 12월에 안 내릴 가능성이 좀 더 무기가 실어져 있지 않느냐. 근데 또 봐야 될 게 또 있죠. 아직 확정을 할 수가 없죠. 네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또 뭐가 있어요. 다음 주에 고용 관련 지표들이 있어요. 거기서도 고용 관련 지표가 너무나도 강하게 좋게 나와준다면 어떻게 돼요? 동결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 네. 결국엔 다음 주까지 봐야 돼요. 현재 오늘 컨디션을 봤을 때는 동결 가능성이 조금 무게가 실려지겠다. 좀 더 CME 패드워치 한번 제가 시간 되면 한번 보여드리고 네. 추가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일단은 경제 지표를 살펴봐야 될 것 같지만 12월에 금리 인하가 아닌 금리 동결을 할 가능성은 보다 높아진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와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기업을 겨냥한 새로운 반도체 수출 조치를 내주 발표할 것이라는 소식에 엔비디아가 이틀 연속 약세를 보였습니다. 한 자산 운용사의 CEO는 엔비디아의 성장세가 지속되기는 어렵다고 말을 했고요. 또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현재 자체 AI 칩 개발에 나서고 있는데 따라서 엔비디아의 성장세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뭐 제가 예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영원한 1등은 없습니다. 과거에 닷컴 버블 때로 한번 돌아가 보면 자 시스코 시스템즈가 영원할 줄 알았죠. 그때 엄청나게 하락을 했죠. 자, 엔비디아가 11월 21일 날 3분기 실적을 발표했어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2분기 때도 호실적이 나왔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에 때 6% 넘게 하락을 했어요. 물론 이번에 한 거는 시간에 때 그렇게 하락은 좀 하다가 다시 만회하다가 또 하락세로 돌아섰는데 어쨌든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야 엔비디아 성적이 이거밖에 안 돼 좀 실망했던 것 같아. 그러면서 계속 지금 점진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일단은 상승세가 어느 정도 꺾이고 고점을 아까 찍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단 기술적 분석을 먼저 해보고요. 네. 추가로 또 엔비디아가 또 내려갈 수 있는 이유를 또 당위성을 한번 또 설명을 또 드려볼게요. 자 왼쪽 보시면 딴 거 없습니다. 자 이게 일봉이거든요. 일봉에서 지금 5일선, 21선, 6일선을 보고 지금 판단한 건데 요 빨간 게 이거 21선입니다. 빨간 게 21선. 그다음에 요 녹색이 5일선이고요. 위 하단에 있는 게 60일선입니다. 근데 이제 이 5일 그러니까 일봉 사원에서 21선이 일단 붕괴를 한다는 거는 상당히 안 좋은 시그널이에요. 물론 이제 여기 밑에 보면 60일선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아까 풀이장 잠깐 보니까 지금 뭐 엔비디아가 어제 조금은 상승을 했어요. 근데 다시 상승으로 반납을 하고 현재 마이너스 1%가 넘게 하락을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지표들이 너무나도 좋게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이 된다. 그래서 60일선까지 어쩌면 오늘 갈 여지도 충분히 남아 있겠다. 만약 오늘 안 가면 내일 뭐 미국 주식이 휴장이지만 해외 선물은 일단 조기 폐장이 되지만 일단 열리긴 열리죠. 그러면 금요일까지 과연 60일까지 내려가는지 60일까지 가면 129불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오늘 129불까지 한번 가는지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안 간다면 다음 주에 129불까지도 기술적으로 봤을 때 더 갈 여지가 있겠다. 그래서 엔비디아를 혹시 지금 소유하고 계시는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이 계시면 좀 더 보수적으로 대응하셔서 향후 뭐 좋은 소식보다 안 좋은 나쁜 소식들이 많으니까 대응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자, 이게 기술적으로 간단하게 하고요. 다음 거 한번 더 볼게요. 자, 엔비디아 아까 뭐 앵커님 말씀해 주신 대로 자, 영원한 1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아마존부터 시작해서 뭐 등등 여러 가지 뭐 마이크로소프트 등 이제 후발주자 업체들 그죠? 거기서 클라우드 업계죠. 거기서 이제는 더 이상 이제 뭐 엔비디아 의존도 좀 줄이겠다. 줄이고 우리 스스로 자체 개발을 해서 우리만의 싼 가격으로 어떤 구동을 좀 하겠다. 그런 얘기들이 계속 분분을 하고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죠? 너무나도 비싸잖아요. 솔직히 엔비디아가 뭐 냉정히 따져보면 옛날에 채굴을 했던 그런 큰 업체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GPU를 갖고 있다 보니까 기술을 한번 업그레이드 시키는 시간들이
다른 회사들도 상당히 빨리 올라왔죠. 근데 그 상승폭이 너무나도 급작스럽게 올라가다니까 급작스럽게 빠지는 그런 역효과를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 그런 경쟁 업체들의 경쟁으로 인해서 엔비디아하고 또 한번 하락의 전조를 만드는 상황인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반도체 수치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대두가 되고요. 트럼프는 가만히 안 냅둘 겁니다. 저번에 TSMC에 대한 얘기도 상당히 부정적이고, 그죠? 그런 것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적으로 보더라도 엔비디아하고 상승세로 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나스닥이 되게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은 나스닥이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그렇게 엔비디아를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엔비디아 여기까지 할게요. 네, 엔비디아 주가의 경우에는 61선까지 후퇴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현재 구간에서 추격 매수하시는 것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가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 등에 추가적으로 관세를 물리겠다라고 또 발표를 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전제 조건을 깐 것 같아요. 이제 뭐 캐나다하고 멕시코는 뭡니까? 결국엔 니네가 불법 이민자를 안 보내면 조금은 생각해 보겠다. 네. 또 중국도 포함하고 중국도 마약에 대한 이슈가 많잖아요. 그죠? 네네. 네가 마약에 대한 제재를 뭐 사형을 시킨다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엔 니네가 한 게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그것도 네가 액션을 보여주면 우리 생각을 해보겠다. 네. 그 어떤 여지를 좀 준 것 같아요. 트럼프는 바보가 아니죠. 누가 봐도 관세 정책을 고강도 관세 정책을 펼치면 어떻게 돼요? 인플레이션은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미리 엄포를 주는 것 같아요. 엄포를 주고 빠져나갈 어떤 구멍을 만드는 것 같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는 워낙 타국어 같은 사람이고 영약한 사람이잖아요. 냉정하게 따지면 이 인플레이션 만든 주체는 누구예요? 민주당이죠. 바이든 정부죠. 그죠? 그럼 나중에 이게 안 꺾인다. 이거 내가 만든 게 아니야. 결국엔 민주당이 바이든이 만든 거기 때문에 나 이런 어떤 정책들을 가지고 있어. 이거를 한순간에 되는 건 아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뭐 그런 식의 일단은 어떤 얘기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약간의 페이크일 가능성이 조금 있지 않느냐. 그렇게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긍정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그러니까 멕시코, 캐나다, 또 뭐 베트남도 아까 이슈가 나오는데 관세 정책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한국 기업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가 있잖아요. 그죠? 이걸 긍정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우리 증시는 좋은 거고 또 나쁘게 해석하면 끝이 없는 거니까 일단은 페이크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또 한 분 또 있어요. 자, 지금 부채 지금 어마합니다. 지금 36조를 지금 모르셔서 그러는데 한국도 5경이 넘는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부채를 지금 갖고 있고요. 또 그게 4개월 만에 이렇게 막 불어난 금액인데 또 이게 트럼프가 이렇게 관세 정책을 취하고 또 감세 정책을 취하면 어떤 문제가 또 생기느냐. 뭐 100일 안에 뭐 1경에 또 부채가 늘어나겠다. 뭐 그런 안 좋은 얘기가 또 있습니다. 그죠? 자, 어떻게 됐든 앨런이 돈을 너무 많이 썼어요.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 국가를 운영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 국채 발행을 더 해서 적자를, 그러니까 부채를 계속, 국가 부채를 계속 누적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 상태에서 세금도 덜 걷고 관세를 때리겠다?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잘 보면서, 물론 아직은 시간이 더 남았습니다. 그죠? 지금 한 달, 한 20일 정도 남았겠네요. 그때 좀 보면서. 12월에 이제 뭐 산타렐레가 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변동성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아까 말씀 고용 관련 지표하고 또 CPI, PPR 한번 더 보겠죠. 그게 또 안 좋게 나와준다면 산타렐레는 12월 때 물 건너갈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12월도 시간 되면 그때 그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트럼프의 관세와 감세 정책이 증시의 뇌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 전해주셨는데요.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강달러도 그럼 계속 유지될까요? 강달러도 유지가 되죠. 아, 금리를 안 내리니까. 아, 안 내리니까 네네. 유지가 되겠죠. 어, 근데 아까 지금 뭐 10년물 국채를 보니까 4.2%, 아직도 너무나도 높죠. 말이 안 되죠. 그럼 뭐 9월 달에 0.50을 내렸는데 한 2주 정도 좀 내렸나요? 10년물이 다시 지금 뭐 4.5까지 튀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4.2 레벨도 절대 안심할 수 있는 레벨이 아니에요. 이게 정말 금리가 내려간다 신호탄은 결국엔 4%대 밑으로 떨어져야 돼요. 근데 좀 이따 이제 미국 개장되고 나서 또 10년물 국채 금리가 어떻게 튀는지 또 유념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속되는 강달러 현상으로 인해서 또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찾아올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오늘 같은 경우는 데이 트레이딩 어떻게 해야 할지 전략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팻말로 확인해 보기 전에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일간 기준으로는 12개 지표들 중에서 무려 7개 지표가 매수 사인을 주고 있고요. 또 시간당으로 해서 봤을 때에는 RSI와 MACD, CCI, 하이로스, 오실레이터, ROC, 브랜베어 파워가 지금 현재 매수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마스터님은 어떤 사인을 주실지 궁금한데요.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네, 현재 약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왜 매도일까요? 이걸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네. 미국은 지표가 상당히 신뢰도가 높죠. 그래서 아까 이제 오늘 PC라는 GDP, 그다음에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뭐 개인 소비, 개인 지출도 모든 게 오늘 너무나도 좋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론 이거로는 이제 시장이 바라보는 건 12월에 금리를 내리냐 안 내리냐 안 내리느냐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금리를 안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매도로 제가 본 겁니다. 일단은 기술적 분석을 먼저 해보고 그다음에 설명을 좀 추가적으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30분 봉을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 말씀드린 30분을 먼저 보셔야 돼요. 딴 걸 보시면 안 됩니다. 자, 30분 봉을 보니까 자, 지금 딱 60이평선에서 지금 딱 여기 안에서 지금 놀고 있어요. 여기 놀고 있고 지금 27일 04시 30분. 그죠? 오늘 새벽 4시 30분이죠. 여기서도 딱 지지가 되다 올라가다가 다시 한번 더 뺀 이런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오늘 2951이 변곡점이 되겠다고 30분에서 판단이 되고요. 자, 5분으로 다시 넘어가서 자, 5분도 여기 딱 정확합니다. 여기서 되게 횡보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자, 20950 20950하고요. 20960 사이에서 일단 저항이 만들어진다고 판단을 해 보고요. 그러니까 미장이 열리고 나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10분 정도 이제 미장이 열릴 시간이 남았죠. 미리 섣불리 일찍 들어가셔가지고 괜히 방향이 이거 횡보 누가 봐도 횡보잖아요. 고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한 10분 정도 참으셨다가 그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기서 방향이 맞으면 그죠? 일단 40픽 이상 한번 수익을 내 보시고요. 그래서 항상 드리는 말씀. 자, 오늘은 수익을 또 많이 내려면 또 낼 수 있는 날이에요. 또 아까 지표도 너무나 좋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40틱 이상 돌파를 하면 MIT 익절을 좀 거시면서 수익을 좀 극대화해 보시죠. 근데 수익을 극대화하는 범위도 딱 정해져 있겠죠. 오늘 904까지 한번 갈 수 있으면 가보세요. 904에서 저항을 받는다. 지지를 받는다. 그럼 미련 없이 털고 나오면 됩니다. 자, 진입하고 나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 진입을 했으면 손절가가 나와줘야 되고요. 또 뭐가 돼요? 제가 목표가가 나와야 되죠. 자, 진입하고 나서 손절도 안 걸고 목표가도 없다. 그거는 눈 감고 매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원칙을 지켜가는 3대 원칙을 지켜가는 그런 매매를 했으면 좋겠다. 자, 이 원칙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그럼 앞에 자막 보시고 들어오시면 제가 상세하게 여러분이 제대로 된 매매법을 소개시켜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스닥 기술적 분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현재 12월 금리 동결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오늘은 매도 사인을 줄 수 있겠고 구체적으로 2950이나 2960포인트 선에서 미 개장 이후에 저항이 나온다면 그때 40틱 정도 매도 쪽으로 수익을 내보시는 전략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조금 있다가 개장 이후에 저희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릴 거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크루드 오일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휴전에 사실상 돌입하면서 어제 하락한 5일인데요. 현재 시장은 오펙 플러스 12월 회의에 집중하는 가운데 오늘 같은 경우는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0시 50분경 69.37달러를 찍기도 했습니다만 그 이후로 우하향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현재는 0.09% 정도 상승한 68.89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일과 관련된 전략도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investing.com에 따르면 또 기술적인 분석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체크해볼까 하는데요. 일간으로 봤을 때에는 매도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12개의 지표들 중에서 또 5개 정도의 지표가 지금 현재 매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간당으로 해서 봤을 때는 적극 매수 사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스토캐스틱과 CCI, 하이로스, 오실레이터, ROC 그리고 브랜베어 파워가 현재 매수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은 또 어떤 전략 주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네, 어떤 관점에서 매도 사인 드셨을까요? 일단 시향적으로 일단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일단 불확실성, 일단은 이스라엘하고 헤즈볼라에 대한 불확실성 어느 정도 해소가 됐습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 헤즈볼라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거긴 산유국이 아니죠. 근데 이란이 개입을 했기 때문에 뭐 이란이 뭐 개입을 해가지고 호르무즈 해협을 뭐 봉쇄를 한다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이란은 일단 한 발 뺐죠. 그리고 일단 휴전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런 영향이 저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자, 근데 왜 자꾸 이렇게 자빠지냐 이거죠. 저번에 이제 IMF에서 이제 보고서를 발표했죠. 자, 지금 유럽 상당히 심찮지 않습니다. 유럽. 자, 유럽은 지금 금리를 계속 내릴 수밖에 없어. 왜 내릴 수밖에 없을까요? 경기가 너무나도 안 좋기 때문에 내리죠. 자, 그럼 상대적으로 달러하고는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달러만 계속 상승세를 부추겨지는 그런 역할. 경기가 안 좋으니까 어떤 이 석유 수요에 대한 어떤 위축이 좀 되는 것 같고요. 또 여기다 또 따져서 뭡니까? 지금 중국 안 좋죠. 상당히 안 좋죠. 뭐 내년에는 더 암울하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 뭐 부양책을 나름대로 되게 쓴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것도 단발성 이슈에 그쳤어요. 어쨌든 전 세계에서 석유 수요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겹쳐지면서 유가가 70달러로 가기까지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네요. 그래서 65달러, 아직 65달러까지 한번 온 적이 있었죠. 65달러까지 한번 온 게 9월 10일, 9월 10일 63.9불까지 한번 왔어요. 근데 지금 일봉상으로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지금 장기 이평선, 제가 맨 위에 있는 게 120일 이평선이에요. 여기 120 이평선. 자, 120 이평선이 어떻게든 지금 우하향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120 이평선이라는 거는 중장기적인 어떤 추세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이평선이 되겠다. 이거 꼭 잊지 마시고 우리 시청자들 항상 메모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제 빨간 거하고 이제 녹색이 있습니다. 저게 이제 60일하고 20일 이평선이에요. 그럼 이게 단기 정도로 오늘 변동 많이 되는 거예요. 딱 보시다시피 오늘 일봉이 60일하고 20일을 딱 저항 맞고 윗꼬리가 좀 세게 달리는 영망치 패턴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아까 뭐 잠깐 사이에 강보합이었다가 지금 마이너스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본으로 보더라도 상승색으로 가기엔 무리가 있겠다. 근데 또 이제 또 지표로 여러 가지 발표가 되면 또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일본을 보시면서 60일하고 20일이 돌파를 해주면 조금 올라갈 수도 있고 저항받으면 지속적인 하락이 이어지겠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자료값 또 드려야 되잖아요. 잠깐만요. 5분봉을 보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5분 보고요. 자, 5분봉도 지금 보면 딱 여기는 아까도 60일, 그러니까 120 이평선하고 60일 이평선이 딱 수렴하고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68.80, 68.80하고요. 80하고 68.90. 요 자리. 지금 차트가 너무 지금 이제 캔들이 되게 크죠. 이 크다는 얘기는 뭐예요? 오늘 진폭이 별로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되게 시장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매매를 하시게 되면 짧게 드세요. 짧게. 그래서 68.80에서 68.90. 그 정도에서 저항을 받아준다면 20틱에서 30틱 정도 수익을 내고 빠질 것을 강력하게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자, 5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5일 같은 경우는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에 대한 이슈는 제한적이고 전 세계적으로 5일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현재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매도 사인을 주셨는데요. 68.80이나 68.90에서 저항을 받아준다면 20에서 30틱 정도 매도로 수익을 내보자라고 전략 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골드 선물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골드 선물 차트 보시겠습니다. 어제 흘러내리고 오늘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금인데요. 일봉상 1% 넘게 상승 중에 있습니다. 오늘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이후에 우상향하면서 10시 54분경 2657선까지 터치를 했고요. 하지만 그 이후에는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현재는 1.05% 정도 상승한 2648달러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략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골드 기술적 분석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현재 일간과 시간 둘 다 모두 매수 사인을 주고 있는데요. 일간으로 봤을 때에는 12개 지표들 중에서 5개 지표가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해서 봤을 때에는 RSI와 MACD, ADX, CCI, 하이로스, 오실레이터, ROC, 브랜베어 파워가 현재 적극 매수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의견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기술적 분석 지금 인베스팅닷컴과 같은 의견이신데 왜일까요? 오늘 일단은 반발 매수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아까 지금 달러 인덱스를 잠깐 보니까 지금 이제 풀이장이 조금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풀이장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고점은 어느 정도 찍은 것 같아요. 찍은 것 같기 때문에. 네. 근데 골드라는 게 참 이게 재밌는 상품이에요. 자, 골드는 뭡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안전 자산이죠, 안전 자산.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을 때는 골드가 많이 튀어 올라가요. 원래 달러인데 반비례가 강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튀어 올라갔던 원인들이 그런 원인이 좀 있었다. 그렇게 해석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제 지금 이제 11월 25일 날 엄청나게 급락을 했죠. 그게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월요일 날 거의 종가 기준 3.45% 빠졌어요. 왜냐하면 그때 휴전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어떤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기 때문에 하락을 했고, 오늘은 이제 반발 매수세가 올라왔는데, 지금 이제 1분봉으로 보시더라도 지금 어떻습니까? 62평선, 아까 중요한 라인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딱 저항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21이평선이 이제 그 생명선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죠, 보통. 21평선이 일단 우향에서 내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512평선이 여기서 딱 보시다시피 일단 수평의 구조는 보여주고 있으나 이게 21평선 하향을 하면 어떻게 돼요? 동반으로 내려갈 여지가 충분히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게 MACD 오실레이터도 지금 교차점이 나오면서 매수해야 될 어떤 그런 상황들을 지금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오늘 고점은 다시 확인했지만 일단은 매수 관점은 유효하다. 매수도 이제 매수세도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점을 확인했고 일단은 매도 관점에서 진입할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지금 가격대가 딱 21일 평소에 저항받는 요 가격대죠. 2650이 되겠네요. 2652. 2652에서 2654. 2652에서 2654 정도. 거기서 저항을 받아주면 요것도 짧게 좀 드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여기 지금 보시는 지금 61평선 자리가 있거든요. 62평선. 여기서 강하게 붕괴를 해주면, 그죠? 2645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 62평선이 붕괴를 안 해주면 그냥 20티 30 놓고 짧게 빠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으로 11시 30분 미국 증시가 개장했습니다. 오늘 뉴욕의 3대 지수 혼조세로 출발을 했는데요. 다우는 현재 0.05% 정도 상승 중이고 S&P와 나스닥은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략을 좀 변경할 필요가 있을지 잠시 후에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나스닥 선물부터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또 전략 변경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터님 개장 이후에 나스닥 선물 많이 흘러내리는데요.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아, 진짜 아깝네요. 아까 어떻게 얘기하자마자 잠깐 사이 이렇게 확 내려갑니까? 참 너무 아깝습니다. 그죠? 자, 근데 아직까지는 매도세가 유효하다. 그래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이제 매일마다 제가 이제 투자 전략을 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나스닥 매매할 때 봐야 될 중요한 그런 차트들이 있어요. 그런 차트. 그런 차트를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보셔야 나스닥을 안정적으로 매매할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기술적으로만 분석해 보면요, 낭패를 볼 수가 있고요. 추세를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거를 추가로 봐야 되느냐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자, 그럼 앞에 장학 보시고 들어오시면 상세하게 간단합니다. 어려운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장학 보시 들어오시면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빠졌습니다. 빠졌으니까 자, 항상 원웨이는 없죠. 한번 내려왔다가 모든 거는 되돌림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럼 되돌림이 왔을 때 우리가 매도로 또 들어가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29,000까지 한번 올라오는지 확인해 보세요. 29,000에서 29,20이 되겠네요. 29,000 바로 올라오네요. 여기서 올라오면 여기 일단은 반발세가 세니까 여기서 올라오면 40틱에서 60틱 정도 수익을 내고 빠질 것을 권장을 드릴게요. 29,000에서 29,20입니다. 꼭 잊지 마시고 이때는 정신 바짝 차리고 매매하셔야 돼요. 아셨죠? 매도 관점은 매도죠, 유효하시- 매도. 네. 매도는 유효합니다. 매도. 네. 네, 나스 선물 같은 경우에는 29,000에서 29,20포인트 정도 올라온다면 매도로 저항 받아줄 때 그때 한번 40에서 60대 정도 수익을 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크루드 오일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크루드 오일은 현재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0.09% 정도 상승 중인데요. 전략 유효하신가요? 네, 그것도 유효합니다. 아직 90까지 안 왔죠? 90까지. 아까 말씀드린 68.80에서 68.90이요. 그러니까 90이 이제 마지막 2차 저항선이니까요. 거기서 저항 받아주면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짧게 30 정도. 69까지 6 하나만 더 올릴게요. 예. 6890에서 69 빵빵. 어. 거기서 저항 받아주면 한번 노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매도입니다, 68.80에서 69 정도. 네, 매도로 오늘 접근해 보시는 게 좋겠다. 저항을 받아준다면 20에서 30틱 정도 수익 내시는 거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골드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골드는 상승폭이 조금 더 커졌습니다. 현재 1.23% 정도 상승 중인데요.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선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마스터님. 네네. 매수로 받아보면 될까요? 일단 현재는 이게 추세는 매수인데 네. 어차피 고점 확인이 됐다고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네. 그러면 아까 2654에서 2652. 그러니까 2652는 일단 스킵하고요. 아, 네네. 덮쳤으니까 2654에서 2655 정도 저항 받아주면 거기서 20, 30 정도 수익을 내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여기가 지금 딱 지금 쌍봉 자리예요. 헤드앤숄더 자리. 그래도 여기 정확히 헤드앤숄더 자리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것도 짧게 수익 내시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2654에서 2655 정도 저항을 받아준다면 또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내일 아침 전략도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내일 우리 시장 어떤 흐름 예상하시나요? 금통일 앞두고 있는데. 네.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창용 총재라면 네. 금리는 내리기 쉽지 않아 보인다. 너무나도 우리나라는 리스크가 너무 많아요. 네. 많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자, 어떻게 해요? 지금 여기서 금리를 급작스럽게 또 내려버리면 어떻게 해요? 0.25 정도 내리겠죠. 내리게 되면 우리 제일 머리 아픈 게 뭐예요? 대한민국은 이제 수출로 먹고 살아야 되죠. 물론 수출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좋죠. 환율이 너무 좋으니까. 하지만 또 우리가 수입도 상대적으로 또 많이 하잖아요. 수입을 많이 하게 되면 또 그 물가 되게 비싸고요. 또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해야 돼. 역으로 따져보면. 자, 원자재라든지 그런 것도 수입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럼 수입을 많이 하게 되면 원자재가 또 비싸니까 또 비싸 우리가 밖에도 팔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진이 또 적어진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상황 때문에 오늘 녹록치가 않아서 결국엔 내일 우리나라 시장도 조금은 흐름 자체가 조금 밝은 흐름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하여튼 결론은 어차피 안 좋은 건 안 좋은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은 좀 덜 안 좋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희망을 가지시자고 시청자 여러분. 맨날 나쁜 날만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짧게 내일 아침 전략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오전에는 조금 관망하는 게 좋을까요? 금리 결정 이후에 그렇죠, 대응할까요? 그렇죠. 그때 관망을 하는 게 좋죠. 근데 뭐 제가 뭐 결론은 벌써 다 나온 것 같아요. 뭐 어차피 나왔기 때문에 뭐 적극적으로 뭐 그 전에 매수에 뭐 매도로 한번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손절 딱 걸어놓고. 그죠? 네. 국내 선물하시는 분들의 네네네. 경우에는 손절 걸어놓고. 매도로 한번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네네네. 좋은 생각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이제 또 29년의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우리 천명 마스터님의 강의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은 어떤 내용 짚어주시나요? 네. 그 저번에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이게 내용입니다. 오늘도 시간이 또 할 얘기가 많다 보니까 이게 끝까지 못할 것 같은데, 자 이게 뭐 이게 끝까지 깔끔하게 마무리를 못 져도 시청자 여러분, 예, 앞에 자막 보시고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정말 공부 열심히 할 수 있게, 자 올해 이제 2024년 다 끝나가잖아요. 그럼 2025년 대비하는 차원에서 들어오시면 또 자료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정말 중요한 거니까 이제 마지막 달려왔어요, 여러분. 초집중해서 요거 저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그죠? 자,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자, 우상향을 하면 매수죠. 그 우하향을 하면 매도죠. 자, 대각선으로 우상향, 우향을 하는데 직선으로, 그러니까 직선으로 가는 그런 차트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죠. 그죠? 이게 추세선을 거가지고 뭐 대각선으로 올라오고 내려가는데, 자, 대신 거기 안에 뭐가 만들어져요? 항상 이런 물결 같은 파동이 만들어지죠. 그죠? 그래서 이런 파동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해야 돼요. 왜? 일반 투자자들은 이런 거 공부하기 별로 싫어요. 왜? 그냥 캔들 보고 단순하게 매매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 여러분들이 맨날 손실을 보는 이유가 봐서 거기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력가, 스마트 머니, 기관 투자자들, 그런 사람들은 항상 이런 이 패턴 안에다가 어떤 돈을 항상 거기다가 딱 미리 포지션을 진입을 해요. 그럼 어떤 패턴이 왔을 때 이 지점에서 내가 매수를 하겠다, 매도를 하겠다를 그 전략을 짜 나간단 말이에요. 자, 우리 일반 투자들은 뭐 스마트 머니, 큰 돈 많은 사람들보다 우리가 돈은 없잖아요. 하지만 기법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제대로 배운다면 어떻게 돼요? 일반 투자자보다 우리가 좀 더 앞서갈 수 있는 그런 매매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네 가지를 우리가 좀 알고 가야 돼요. 요 네 가지만 알아도 오늘 방송 그냥 다 마스터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자, 캔들은 가짜 신호예요. 휩소. 무슨 얘기냐? 자, 이렇게 잠깐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렇게 쌍바닥 패턴이 나왔다 치자고요. 그죠? 근데 이 캔들이 뭐 여기서 벗어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벗어날 수도 있죠. 그죠? 자, 그럼 이거는 쌍바닥이 나왔다는 거는 어떤 거를 우리 시청자는 의미를 할까요? 이거는 저점 근처에서 일단은 바닥 다지기를 하고 우상향을 하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동 평균선을 보고 쌍바닥이라고 확신을 하면 전혀 우리가 캔들에 속지 않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캔들을 보고 속는 거예요. 야, 이거 우상향하는 거 안 하는 거 아니야? 아, 이거 큰일 났어. 이거 보면 안 돼. 예? 이거 안 돼요. 진입 못할 것 같아. 그리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올라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캔들은 가짜 신호다. 이동 평균선의 쌍바닥, 쌍봉의 패턴을 찾아라. 이게 바로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세력가들이 매매하는 어떤 전략이다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 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이제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죠? 자, 이동 평균선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자, 그거를 다 세팅하면 여러분들 머리 아파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단타 위주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자. 그러고 나서 좀 안정이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실질적 투자를 해서 기초가 다져지면서 이제 이평선을 하나씩 늘리시면 되겠죠. 절대 무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할 세팅 5일선, 21선, 61선만
일단 먼저 세팅을 해보고 공부를 해보자는 얘기를 강조드리고요. 자, 마지막에 자, 장기 이평선일 때 강력한 신호가 나온다. 자, 무슨 얘기냐? 자, 캔들은 뭐예요? 예를 들어 5분봉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자, 5분은 뭐예요? 5분 동안 만들어진 캔들이죠. 그게 5분봉이죠. 자, 그러면 5일선은 뭡니까? 5일선 나오죠. 5일선 뭐예요? 5일선 뭐죠? 자, 5일선은 5일 동안 만들어진 선이죠. 그게 이동 평균선이죠. 자, 그럼 한 주의 선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간단히 생각을 해보세요. 자, 5분봉이 신뢰도가 높을까요? 5일선이 신뢰도가 높을까요? 당연히 5일선이 신뢰도가 높겠죠. 그래서 세력가들은 이동 평균선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5일선 다음에 신뢰도가 더 높으면 뭘까요? 더 강력한 신호. 20일, 60일 등등등등이 되겠죠. 그죠? 근데 너무나도 이제 긴 이평선까지 보려면 머리 아프니까 요 세 개만 가지고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충분히 안정되게 어떤 패턴을 보시면서 매매를 확실하게 할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규칙만큼은 정확히 알아야겠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자,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자, 5분봉일 때만 보자. 5분봉. 자, 5분봉 시작점이죠. 시작점. 그죠? 자, 모든 캔들은 어떻게 돼요? 5일선을 따라다니게 돼 있어요. 5일선을. 그래서 저는 5일선을 캔들선이라고도 전 따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캔들선. 5일선은 캔들선이다. 따로 다닐 수가 없겠죠. 5일선 무조건 따라다녀요. 자, 여러분 캔들선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한번 보자고요. 자, 이렇게 가다가 뭔가 자, 이렇게 캔들을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캔들. 자, 매도로 봤는데 갑자기 이렇게 양봉이 터졌어. 그럼 어떻게 돼요? 야, 이거 잘못 들어갔나 보다 하면서 여기서 열심히 해서 내가 수익을 내려고 간데 쪼글쪼글 가다가 어떻게 돼요? 아우 뜨거워. 그러면서 여기서 바로 쫄청하고 나온다죠.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래서 캔들은 가짜 신호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자고요. 자, 여기서 캔들을 안 보고 이평선을 봤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자, 여기 첫 번째 봉우리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봉우리가 만들어졌어요. 여기도 만들어졌고. 그죠? 여기는 하면 안 되겠죠. 횡보 자리니까. 그죠? 얘보다 얘가 좀 아래에 있었을 때 이게 가장 완벽한 쌍봉의 시그널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다 진입했는데 여기서 봐야 될 게 뭐 있어요? 보조 지표를 보셔야 돼요. 그죠? 자, 이 보조 지표 어떤 걸 봐야 되는지 또 모르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간단합니다. 앞에 자막 보시고 들어오세요. 그럼 어떤 보조 지표를 봐야 되는지. 너무나도 많은 보조 지표가 있습니다. 그거 다 볼 필요 없습니다. 제가 1000명이 29년 동안 사용했던 그저 보조 지표 딱 하나만 보시면 돼요. 딴 거 볼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셔서 이렇게 쌍봉이 만들면서 어디까지 우리가 발라먹어요? 뼈까지 발라먹는 거예요. 횡보까지. 이렇게 안전한 매매가 어디 있어요? 이게 세력가가 하는 매매다. 이거를 절대 잊지 말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그죠? 다음에 또 시간이 이어지면 저 추가적으로 또 상세하게 또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네, 29년의 노하우를 풀어주셨는데요.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둬서 매매를 해야 하는지 살펴주셨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정말 내 매매의 적용을 실제로 해보시는 것일 텐데 혼자서 하시기에는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쉽지만 마스터님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선시대의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FOMC 11월 의사록을 확인한 결과 연준은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는 분위기이고 오늘 발표된 주요 지표 역시 연준의 금리 동결에 무게를 싣고 있기 때문에 증시 상승에 부정적이라고 보셨습니다. 5분봉 기준 2900에서 2920포인트 저항 확인 후에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인 추세를 드러내는 120일 이평선이 우하향 중이기 때문에 유가는 좀 더 하락할 것이라고 보셨고요. 121선과 60일선이 수렴하는 지점인 68.90에서 $69선 저항 확인 후에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골드는 5분 봉상 60일 이평선에서 저항받고 있고 20일 이평선도 우하향하는 중이며 MACD 오실레이터도 매도를 가리키고 있지만 오늘의 고점이 나온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2654에서 2655선 저항 확인 후에 매도 사인 주셨고요. 60일 이평선이 붕괴하지 않는다면 20틱 정도만 수익을 내고 나오자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해선시대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